FTIR 모델은 프론티어라고 부르고요. 의 FTIR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ATR이고요. 맞아, 파이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샘플링 키트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FTIR 분석에 쓰는 뭐 펠렛이라든지 고체 뭐 파우더, 액체, 에멀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들어있죠. 시약도 있고요. 제일 먼저 사용법을 보시면 전원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꺼볼게요. 끄면 전방에 LED 램프의 창이 나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FTIR의 전원은 365일 켜주셔요.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징이라고 뜨고요. 이 모델은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모델인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얘는 기기를 켜게 되면 모든 테스트를 셀프로 다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에러가 뜨거나 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FTIR하고 컴퓨터하고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하고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합니다.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FTIR의 오른쪽 하단에 커넥터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 꽂는 곳 있죠? 컴퓨터에 꽂는 게 됩니다. 161870252500입니다. 이게 아니면 통신이 안 돼요. FTIR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FTIR은 동등합니다. FTIR은 수분에 약해요. 그렇죠.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면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제 별도의 방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얘는 데시컨트라고 부르는데요. 실리카겔을 넣어놨어요. 6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실리카겔 수명이 보통 6개월 정도 되는데 실리카겔이 다 소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에 공기가 들어온다든지 수분이 들어온다든지 주변 환경이 습하다든지 하면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색깔이 흰색 혹은 분홍빛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10% 수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10의 분홍색이나 흰색으로 변하죠.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체킹을 해요. 소스로 체킹하고요. 소스가 켜져서 나오고 있는 전압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안 나오거나 약하나 안 약하나 체킹을 한 다음에요. 안 넘어가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스 페일이라고 딱 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떴다면 잽싸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소스가 고장이다.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요. 다음 레이저. 소스하고 레이저는 FTIR의 필수죠. 얘들이 없으면 안 돼요. 레이저는 패스됐고요. 스캔 정상적으로 됐고요. 캘리브레이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컴플리트 방금 넘어갔네요. 그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FTIR은 광학기기예요. 광학기기라는 것은 얘는 지금 적외선 빛을 쓰잖아요. 네. 적외선 빛이 디텍터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흔든다든지 진동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 누군가 팔을 기댔다든지 했다면 빔 패스 빛의 경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런 초기화할 때나 혹은 측정 중에도 캘리브레이션을 자기가 해줘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은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뜨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 초기화가 끝났다. 퍼키널 뭐 어쩌고저쩌고 프론티어 FTIR 이런 모델이 뜹니다. 그러면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이 화살표는 뭐예요? 화살표는 말씀을 일단 나중에 드릴 네,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엔터하고 똑같아요. 고 네.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자, 분석 준비가 됐고요. IP가 이제 잡혀 있으니까 연결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 뭐 파란색으로 모니터 표시가 나오고요. 만약에 연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퍼는 스펙트럼이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스펙트럼이란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퍼키널 로그인 해가지고 되는데 유저네임은 어드민이라고 눌러볼까요? 서비스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점검할 때 쓰는 거고요. 대부분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OK 누르시면 넘어가요. 패스워드를 걸고 싶으면 이 다음 단계에 패스워드 넣는 창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3번 실패하면 포맷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화면은 이 화면이 기본 화면이에요. 이쪽에도 뭔가를 열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뭔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뭔가를 옆으로 뺄 수 있어요. 갑자기 뭔가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단축 아이콘들이 여기 있고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 위에 걸 볼게요.
FTI는 제일 먼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에너지라 하면 소스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 빛이죠. 어디서 보냐면 메저먼트에 가서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있고 커렌트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치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현재 값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네. 시작. 자, 그래서 맥시멈이랑 커렌트랑 보시는데 일단 커렌트를 보시면 5175에 76, 뭐 75 왔다 갔다 하겠죠. 한 510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거냐,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판단하는 기준은 FTIR이 새로 들어왔고 소스나 레이저가 모든 것이 새 것이고 그리고 수분에 영향이 없고 질소 퍼지를 정상적으로 기기에 했다 라고 하면 5000에서 6000 혹은 6500 사이에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방금 껐다가 켠 것도 있지만 질소 퍼지를 아직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 정도 값이 나오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퍼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라인을 연결을 딸 할 수 수 있는 있죠. 거예요? 예. 근데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질소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질소 퍼지를 해서 쓰면 10년, 20년 뭐 지나도 FTI는 망가질 부분이 없어요. 근데 퍼지를 안 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시컨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건 아직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먹어 주겠지만 어느 순간 데시컨트 기능이 상실하게 되겠죠. 그럼 공기가 안에 돌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빔 스플리터라든지 디텍터라든지 KBR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이죠. 얼마 정도 해요? 비용은 얼마예요? 어떤 것이? 지수 라인 따는 거. 라인은 제가 따드리고요. 가격 비용은 가스. 없네. 가스 본배만 있으면 되겠죠. 가스통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매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할 때만 들어주면 되는 거야? 계속 퍼지 시켜야 되는 거야? 만약 질소를 쓰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하시고요. 퍼지를 한 시켜주면 30분 정도 트시고 유량은 분당 한 20cc. 20cc는 어느 정도냐면 그 가스 라인을 기에 댔을 때 뭔가 바람이 솔솔솔 나오고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많이 틀 필요 없어요. 그럼 다 나가니까. 고순도 말고 그냥 고순도 쓰시면 좋고요. 여력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일반 쓰셔도 뭐 99.99 이상은 될 거잖아요. 괜찮아. 그런 거 쓰시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쓰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에너지를 보는데 에너지는 5000에서 6500 정도인데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가면 이제 에너지 값이 쫙 빠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럼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 이게 얼마 정도 떨어지냐? 한 30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3000 이하로 떨어지면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샘플들이 측정이 되는데 피크들이 이제 작아지겠죠. 그러나 분석에 문제가 없다 하면 계속 쓰셔도 돼요. 네,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확인해서 지금은 5000에서 6500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할트를 눌러서 돌아갑니다. 어디 잠시만요. 네. 다시 볼까요? 메저먼트에서 모니터 와서 에너지를 에너지 나오는구나. 그럼 어떨 때 비정상이냐? 제로라든지 에너지가 8000 이렇게 나왔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에러가 메시지가 뜬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고 방금 눌렀던 게. 할트 네. 이거 누르면 돌아가요. 자,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FTIR은 공기 중에 CO2, H2O, 기타 등등의 잡다한 가스, 분진, 이물질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찍으려고 이걸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라는 걸 먼저 찍습니다. 지금 상태를 찍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저먼트 있어요. 잠시만요. 네. 메저먼트에서 백그라운드라고 백그라운드. 있죠. 응. 눌러보면 스캐닝 백그라운드라고 뜨고요. 네. 100%가 됐네요. 자, 백그라운드가 찍혀지고 나서 사라졌는데요. 사라졌지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끄지 않는 다음에는 한번 찍은 백그라운드는 계속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샘플만 찍으면 됩니다. 계속 백그라운드 찍을 필요 없이. 네. 네. 소프트웨어 껐다 하면 다시 새로. 찍어야 돼요. 다시 메저먼트 와서 이제 뭔가를 샘플 찍고 싶다 하면 스캔이란 걸 찍죠. 네.
스캔이랑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네. 당연히 백그라운드를 찍고 아무것도 안 넣고 또 찍었으니까 거의 그냥 일자로 나오네요. 와 지글지글하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스케일이 아주 미세한 구간에 네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온 거죠. 자, 우리 아주 잘 나왔고요.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를 눌러요. 그 전에 이걸 좀 올려볼게요. 얘 있죠. 얘를 하나 딱 찍은 다음에 딜리트하면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내장 필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셋업의 인스트루먼트. 셋업에. 네. 여기도 인스트루먼트인데 이거는 기기 설치할 때 쓰는 거고요. 네. 이거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어요. 네. 뭐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알면 헷갈리니까 세 번째 셋업 인스트루먼트 빔 패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이게 필터예요. 넌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필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면 폴리스타렌이라고 있죠. 네. 윙 소리 들리나요? 안에 폴리스타렌 필름이 들어갔어요. 음.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그럼 폴리스타렌 필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네. 아까는 그냥 일자로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가 찍혀졌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리는 의미에서 얘를 논으로 해볼게요. 필터 휠 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또 다시 돌아가죠.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스캔. 자, 이거 내리고요. 안 내려도 되지만. 네. 자, 두 개 찍었어요. 하나는 폴리스타렌은 찍었고요. 내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한 번은 또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찍었어요. 네. 자, 이 두 개를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체크를 두 개를 다 하세요. Shift 키 누르고 지정을 하면 다 지정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원하는 것만 찍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일자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 없어요. 딜리트. 지워지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지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굵은 선으로요 선명하게 나타나요. 내장되어 있는 폴리스타렌을 찍었는데요. 얘들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한번 라이브러리 서치라는 걸 해볼게요. 네. 단축 아이콘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네. 또 안에 거 쓸게요. 프로세스에 가보면 쫙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시나요? 눌러볼게요. No libraries 돼 있네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없대요. 네. 그러면 지정을 해줘야죠. 방법이거든요. 네. 요거도 있고 여기 있어요. Set up spectral libraries 와가지고 add 라이브러리라는 걸 추가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 폴더 우리 C 드라이브에 LIBS 라이브러리라는 걸 제가 예전에 벌써 카피를 해놨어요. 네. 오케이 눌러주고 이거를 쓰겠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안 쓰겠다 하면 이런 것들은 체크를 없애주시면 돼요.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해줬다가 네. 안 쓰겠다 하면 다 지워도 돼요. 네. 내만 같은. 자, 서치를 했는데 네. 폴리스타렌이라고 떴어요.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보면 서칭 스코어가 돼 있는데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매치 정도가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럼 100은 안 나와요. 100%는 안 나오. 이게 1이죠. 1이 안 나온 이유는 이 라이브러리는 아주 엄성된 그 환경이나 시험 조건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여기 상황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냥 폴리스타렌이랑 이 정도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서치를 하는 순간 서치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원래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프로세스에서 서치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창이 생겼고 얘가 알아서 서치를 해준 거예요. 그 결과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서치를 했을 때 폴리스타인 잘 나오는 걸 보니 얘는 측정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우고 싶을 때는 눌러서 딜리트 하면 없어졌고 이 위에도 다 없어졌어요. 두 개를 찍으면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같이 한 화면에 나왔잖아요. 네. 그걸 따로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저장요?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 하나 저장하고 메뉴의 것 따로 저장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각각 저장이 돼요. 한꺼번에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저장하면 무조건 각각 예, 되는 거예요? 모든 파일은 다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저장된 거 불러와 볼까요? 그러면 오픈 위에도 있고요. 근데 위에서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단추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위치를 알아야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올라가 보죠. C에 펠 언더바 데이터. 데이터가 저장된 기본 폴더예요. 물론 다른 데 할 수도 있고요. 네. 스펙트라 안에 보면 저장되어 있는 게 있죠. 기본 데이터들이. 네. 자, 이거 오늘 날짜로 해서 봤을 때 제가 오늘 찍었던 거, 베이스라인 2개 찍은 거, 폴리스타인 찍은 거, 세 번, 네, 2개가 당신 각각 다 저장이 되죠. 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쑥 훑어보죠. 분홍색은 필요 없고 얘를 지정을 해놓고 파일에서는요. 네.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 요 누르면 달라지고요. 네. 열어보겠다. 오픈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send 워드 패드로 보낼 수 있고요. 보내 엑스포트 어디 다른 버킹헬먼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 회사 이런 니콜레시아 이런 회사 소프트웨어에서도 얘를 읽을 수 있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CV, CSV, CSV, 예, CSV 이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스키도 ASCII. 있고요. 이런 걸로 저장하면 뭐 엑셀에는 열리는데 지정이 없겠죠. 어디 그다음에 레포트는 레포트 양식을 넣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레포트를 하겠다. 레포트 하겠다. 어떤 레포트 형식의 포맷으로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쓰는 거고요. 레포트 포맷의 형식이 뭔데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프린트 할 때. 음. 그래서 프린트 레포트. 뜨르르 샘플 이런 데이터들 다 입력을 한. 아, 그런 거를 프린트 하겠다. 예. 이런 거예요? 뭐 보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레포트를 탁 누른다. 아, 그럼 프린터가 되는 거네. 일단 세이브 저장할 때 네, 세이브.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할래? 어디다 저장할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프리뷰 프린트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역시나 프린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뭐 어떤 장비를 썼고 언제 찍었고 한 것도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니까요. 뷰에서는 풀 레인지.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더블 클릭했다. 풀 레인지를 누른다. 전체 화면에 나오고요. 네. 어레인 오토 레인지 X X축만 자동으로 조정해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X축만 맞춰주고 또 Y축까지 맞춰준다 하면 풀 레인지랑 똑같겠죠. 네. 프리뷰 레인지 하면 이전에 바로 직전 레인지고요. 이 화면에 딱 맞게끔 해주는 거고요. 포맵 그래프. 예를 들어 난 4000부터 3500까지 캔슬 옵셋 저게 프린터 화면에 딱 맞. 다시 해볼까요? 그 요 부분을 선에만, 예, 선에만 맞춰서 해주는 거네. 네. 레인지를 다시 와서 포맷 그래프 가면 X축, Y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탑은 뭐 90부터 바텀은 80까지 하고 X축은 4000부터 Y 그 4000부터 3000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요 원하는 레인지만 나타나는 거죠. 플레이즈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풀 레인지 하면 이 아이콘들이 요 얼마든지 다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버티컬 커서 이거 있어서 이걸 잡고 왔다 갔다 하면
파장이 수치.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 위치에서. 네. 오, 좋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이게 얼마일까 찍어보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커서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여기 얼마인지 볼 수가 있죠. 지우는 방법은 누르고 누르면 돼요. 네? 뭔지 말로 해주세요. 여기 잘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우는 것은 같은 걸 한 번 누르면 설정되는 아, 거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지워요. 여기 보면 피크 위치가 나와 있네요. 그럼 마우스로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하면 지울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와서 뷰에 레벨 피크를 딱 눌러볼게요. 레벨 피크 누르면 피크가 왕 떠요. 네. 그런데 이런 데도 있는데 안 뜨죠. 작아서 안 뜨는데 그러면 난 뜨게 해서 볼 수는 없을까. 자, 레벨 피크를 지우고 싶으시면 누르면 돼요. 오토 스케일 Y. 티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면에 최적화 네. 시켜주는 거고요. 오버레이 스플릿, 예를 들어 하나를 더 열었다, 뭐 이런 거 열었다, 그럼 두 개가 겹쳐지잖아요. 네. 이때 오버레이 스플릿을 누르면 분리를 시켜서 각각 보게 만들어주죠. 오버레이 스플릿 다시 하나면 물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눌러가지고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좌우는 안 되겠죠, 당연히. 피크의 위치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미세하게 크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좀 미세하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컨트롤 키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요, 지금은 방향키. 그러니까 컨트롤 키 같이 누르면 방향키랑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 크게도 가고 작게도 가고. 지우고 싶다. ATR 폴리머를 누르고 딜리트 하면 지워지고요. 지금은 얘는 안 지워져요. 딜리트를 눌러서. 왜냐?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뷰 와서 그런 게 있고요. 툴바, 스캔 툴바 활성화한다 이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저기 또 보면서 하고 텍스트 익스플로러죠. 우리 윈도우에 윈도우 데이터가 여러 개면 이거 가지고 이제 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더 불러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불렀다. 그럼 또 여기 있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러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페인 마찬가지로 이쪽에 오면 필요한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놔도 되는 거죠. 자주 쓰는 거는 옆으로 빼놔도 됩니다. 지울 때는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도 빼놓고 해도 되고요. 내려도 되고요. 이것은 다이얼로그 페인. 이거 보시면 다이얼로그 페인. 누르면 굳이 이거 안 하시고 이거 해도 돼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놔도 돼요. 맨 밑에 있는 게 다이얼로그 페인이고 네. 오른쪽에 게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데이터 익스플로러. 데이터 익스플로러. 물론 이쪽에 윈도우 탐색기도 있죠. 아, 왼쪽에 윈도우 탐색기. 예, 다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이고요. 측정은 메저먼트에서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메저먼트 와서 백그라운드 찍고 메저먼트 와서 스캔하시고 하면 돼요. 자, 샘플 테이블, 샘플 인스톨 체크, 스탠다이제이션, 샘플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안 했죠? 스캔은 아까보다 조금 올라갔죠? 이유는 이제 켜놓고 나서 안정이 되고 예열이 된 거죠. 자, 프로세스, 문제의 프로세스입니다. 눌러보면 observance. 지금은 세로축이 하나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네. 지금 %t예요. 투가로 보았죠. 그런데 흑광으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찍고 나서 observance를 누르게 되면 바뀌어줍니다. 다시 투과하고 싶다 누르면 되고요. 데이터 튠업. 데이터 튠업이란 거는 일종의 이제 그 베이스라인도 베이스라인 맞춰주고요. 약간 그 스무스 기능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요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얘는 아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튠업 해놓으면 저 파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도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게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뭔가 조작을 했던 것은 인위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자동 저장은 안 돼요. 예. 아, 걔를 찍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저장하는 거죠. 뭐 여기서 세이브를 데이베이스. 누르든지. 베이스라인 커렉션, 베이스라인 커렉션. 이미 튠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으면 이런 쪽에 차이는 좀 있죠. 네네.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 언더바 1이었고 뭔가 작업을 하니까 다시 일이 생겼죠. 네네네. 뭔가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뭔가 아이콘 눌러서 데이터를 변형을 시켰다면 말이 더 길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더 최근 거란 얘기죠. 지워버리면 이게 원래 거. 자, 인터랙티브 베이스라인 커렉션.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 점하고 두 점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을 맞춰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거랑 또 여기를 잡았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잡으면 베이스라인이 아니겠죠. 여기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하나 잡고. 어느 부분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쪽에 것도 이런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캔슬해서. 근데 이 기능 많이 쓰나요? FTIR 상태가 안 좋거나 오래되면 이거 써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베이스라인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뭐 샘플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디퍼런스는 두 개의 스펙트럼을 불러와서 차이가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랑 뭐 있을지 모르겠죠. 이게 두 개잖아요. 이놈하고 디퍼런스를 보겠다 하면 눌러주면 그 차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와요. 1 빼기 1이 되는 거죠. 캔슬. 그러니까 1 빼기 1이 하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노멀리제이션은 뭐냐면 투과라는 거는 0%는 투과가 안 된 거, 100%는 완전 투과가 된 거죠. 투과가 110%라는 건 없죠. 근데 안에 출점이면 110%라는 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이 안 되니까 110% 투과됐다. 그런 걸 이제 기준치에 맞게끔 단위를 0과 10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리절트가 되는 거죠. 이대로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100%에서 0%로 이제 이 자체를 맞춰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노멀리제이션이고 인터폴레이션 이게 되나? 풀레인지 요것도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컨버트 X는 뭐냐면 X축이 지금 우리 FTIR에서는 카이저를 쓰잖아요. 이걸 나노메타나 마이크로메타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죠. UV에서는 이제 나노메타까지 하는데 NI 영역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거 맞춰볼 때 컨버트 X 눌러가지고 원하는 거 마이크로나 나노메타나 찍은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기존의 거죠. 이거는 기존의 거 지우게 되면 나노메타로 바뀌죠. 이거를 역시나 컨버트 X 눌러서 카이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존의 거 지우면 카이저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 다음에 스무스는 말 그대로 뭔가 지글지글한 것들이 있으면 부드럽게 이제 펼쳐주는 거죠. 스무스의 정도는 이펙트는 이걸로 하고요. 이게 강하면 강해질수록 완전히 변하겠죠. 너무 왜곡되거나 이러니까 근데 스무스는 너무 심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조작. 그렇죠. 노이즈 있거나 할 때 그 위에 델리베이트 말 그대로 1차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OK 누르면 미분된 피크들이 나오죠. 요거에 대한 얘를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ATR 콜렉션. ATR 콜렉션은 우리가 ATR에 있으니까 ATR로 측정한 다음에 쓸게요. ATR로 찍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꼭 ATR 콜렉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ATR이란 건 빛이 들어와서 굴절이 꺾여서 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투가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굴절이 됐기 때문에 이걸 투가로 바꿔주는 게 ATR 콜렉션이에요. 아리스메틱은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거에 2배 농도를 2배로 했을 때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멀티플라이 해서 곱하기죠. 이거는 이제 비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일단 비교 나오면 다시 할게요. 쿠벨카, 뭉크, KK 변환 이런 것들은 액세서리에 있어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ATR이 있으니까 ATR 이거 쓰면 되고요. 피크 테이블 이거였나? 각각의 피크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피크라고 인식한 것들. 근데 이 피크가 얘가 피크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피크라 읽어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훑어가면서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만 따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지금 형태요? 리스트 오브 빅. 이거요? 네. 되죠? 네. 카피도 다 되고 이게 다 엑셀이니까. 아 그냥 그 부분 갖고 가서 네. 프린트하면 되겠네. 되죠. 자, 와서 피크 에어리어, 피크 하이트 이런 것도 보셔야 될 때가 있죠. 이건 뭐 투가로 찍어서 좀 그런데 그래서 에어리어를 보고 싶다. 오케이. 피크 테이블에서 먼저 얘를 피크니 업저번스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업저번스로 가서 놓고 피크 하이트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뭐 어디를 이렇게 잡든 그거는 뭐 보통 뭐 이렇게 잡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베이스라인 잡기도 하고 그러죠. 잡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 피그에서 에리아나 뭐 이런 걸 다 계산해라. 그럼 다 이제 쭉 해주죠. 에어리아가 이만큼입니다. 높이는 이만큼입니다. 다른 피크 하려면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또 여기서 여기서 헤드가 되나? 와서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 또 피크가 뜨죠. 하이트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요 위에 거 클릭하면요? 아, 다르죠 모양이. 네네네. 그 피크 넓이로 정량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크의 양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다시 투가로 바꾸겠습니다. 프로세스에서 트랜스턴스. 자, 퀀트 정량을 하는 거고요. 이걸 하려면 UV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검량선이란 걸 그려야 되잖아요. 검량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비어스 오로니, 뭐 퀀트 플러스니, 퀀트 치니라는 네. 별도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먼저 검량선을 그리고 그걸 여기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콘트라는 걸 정량이라는 걸 하려고 하실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내용이 길어요. 컴페어라는 거는 여기 안 넣어놨구나. 컴페어라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컴페어라는 거는 내가 어제 찍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찍었어요. 그 두 개가 예를 들어 같나 다르나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컴페어죠. 그러면 컴페어에 대한 레퍼런스 폴더로 해도 되고 싱글 스펙트럼으로 써도 돼요. 싱글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오늘 직전에 찍었던 거 2번 기준이 된 걸 이걸로 할게요. 이걸 넣어서 이걸 셋업을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와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2번인데 얘는 약간 조작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했겠죠. 얘는 컴페어를 누르면 98.13% 똑같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오리지널 데이터 있고 이제 지금 얘는 베이스라인도 하고 뭐 옵티마이즈도 하고 뭐 해버리니까 조금 변했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 98이라고 나온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굉장히 생산 라인에서 많이 써요. 매일 똑같은 제품. 서치는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는 건데 딱 눌러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쭉쭉쭉 검색해서 이거 뭐다라고 나오는 거죠. 네. 코폴리머 96% 폴리스타린하고 4%가 되는데 이게 폴리스타린 얘기죠. 다시 봐서 그리고 이퀘이션 매크로 이퀘이션도 없고 매크로도 없는데요. 이퀘이션이란 건 뭐냐면 셋업에 와가지고요.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고 매크로도 있어요. 매크로 계산식이라는 거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이퀘이션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new equation 눌러볼게요. 하면 equation이 있고요. 밑에 보면 에어리어 자동으로 얘를 찍고 나면 어떤 에어리어를 보여라. 그럼 여기 읽어보면 에어리어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레프트 x 리미트 그러니까 x축 왼쪽 한 개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4000부터 3000 4000 쓰고 콤마 찍고 3000 쓰고 콤마 찍고 레프트 베이스라인 왼쪽에 있는 베이스라인은 위치는 어디를 잡고 그냥 y축이 되겠죠. 그리고 y 또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 피크가 이렇게 나왔다면 밑에 이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얘가 계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점지를 넣고 예를 들어 오늘 말고 4000에서 요 글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콤마 3000 옵셔널이니까 이건 안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에어리어니까 얘를 어쩌번스를 해놓고 이퀘이션 한번 눌러볼게요. 이퀘이션 1이라고 뜨죠. 이퀘이션 1 그러면 이렇게 떠요. 하이트는 얼마고 에어리어는 얼마고. 이런 계산식을 뭐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찍고 나면 바로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내가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럴 필요 없다 나는 간단하다 그러면 직접 와가지고 피크 하이트나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 이런 걸 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1차 미분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뭐보다 많고 적고 뭐 되게 다양한 수식들이 있고요. 피크 하이트 뭐 x축 높이 구하기 더하기 뭐 평차 표준 편차 이런 등등등등등 다 있습니다. 입맛 따라 골라 하고 싶으면 뭐 쓰시면 돼요. 자 이퀘이션까지 했고 매크로는 아직 뭐 쓸 필요 없으실 거고 셋업에서 셋업 유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패스워드를 제가 원래는 노 패스워드가 아니라 퍼킹하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노 패스워드를 바꿔놨어요. 패스워드 입력하게 돼 있으면 3번 잘못 쓰면 포맷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넣고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보통 제가 설치를 할 때에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먼저 깔고요. 여기 와서 add instrument 해가지고 저놈을 불러옵니다. 근데 지금 불러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 대를 더 샀다. 그럼 여기다 또 add instrument 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망가져서 이거 폐기해야 되겠다 한 대는 리무브 하시면 돼요.
인스트루먼트. 여기 인스트루먼트를 누르게 되면 기기의 모든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셋업 인스트루먼트 오토네임. 오토네임이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01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 찍을 때마다 01, 찍을 때마다 02, 03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게 되면 얘들이 저장되는 게 바뀌어지겠죠. 유저 1 했다면 유저 1, 유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콜렉션. 저장 위치, 세이브 로케이션이 있네요. 기본은 C의 펠 데이터의 스펙트라에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를 바꾸면 폴더만 지정해주면 바뀌어집니다. 저장 위치가. 그 포맷 형식은 뭐 CSV라고 될 수도 있고요. ASCII로 기본 저장을 해도 되고요. 근데 기본은 CSV입니다. 엑스포트 되는 위치는 C의 펠 데이터 엑스포트로 가고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필요하면 혹은 뭐 샘플 몇 개 찍고 나서 찍고, 근데 백그라운드를 계속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if necessary. 내가 찍어야 되겠다 싶을 때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뭐 after number of sample 10 이러면 10개 찍으면 지 혼자 자동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죠? 얘 꼭 저기 펠 데이터 거기다가 저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 그거 폴더를 지정만. 바탕화면에 하나만 make new folder 해서 바탕화면 하나 만들어주세요. 바탕화면. 다음에 데스크탑에 네. new folder 해서 데이터. 데이터 해서 하나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바뀌었죠? 거기 저장되는 거죠. 네. CSV 파일이 뭐 이 그림 파일인 거예요? 예, 기본 아, 포맷입니다. 그래. 예. 자, 셋업 인스트루먼트 빔 패스 와보면 이거 한번 했었죠? 여기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필터 위치가 이거 눌러보면 쭉 있어요. 내가 그럼 필요한 보통 논으로 해놓네요. 그런데 여기 필터를 뭔가 끼워놓고 샘플 찍으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프린터 안 되네. 프린트 프로블럼. 네. 왜냐하면 샘플에 필터가 먼저 걸려 있으니까. 이런 테스트가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린 거고, 기본은 그냥 그거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소스고요. MIR 소스 써야 되죠. 미드 IR 쓰니까. 빔 스플린터입니다. KBR 제조로 되어 있고요. 네네. 빛이 이렇게 와서요. 아이리스라고 조리개예요. FTIR의 빛의 양이 많으니까 그 적당히 한번 줄여주는 거죠.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럼 필터고요. 미러하고 슬라이드 홀더죠. 그리고 디텍터. 디텍터가 나갔다면 이게 바뀌어요. 리튼 탈출 디텍터. 이렇게 됐고, 네 번째 어드밴스드. 여기 보면 CO2, H2O에 체크돼 있어요. 이건 뭔가 공기 중에 CO2도 있고 H2O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습기 잡아먹는 거 있어도 있죠. 그러면 피크가 나와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우리는 CO2, H2O 찍으려고 FTIR을 보진 않거든요. 항상 빼주는 거네요. 예, 체크가 없다 그러면 막 그 부분에서 수분이나 CO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해 주시고 해야.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레인지 퀄리티 체크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 베이스라인 하이, 지금 레인지는 여기 80에서 95까지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베이스라인이 높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체크를 딱 해놓으면 뭐 베이스라인 높네, 뭐 베이스라인 낮네, 뭐가 높네, 낮네, 컨테미시 됐네, CO2가 많네 라는 건 여기에서 이런 알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체크 다 없애버리면, 올 체크 오프를 해버리면 안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면 리스토어 디폴트, 뭐 만졌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 누르시면 초기화로 갑니다. 자동으로. 아, 나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투과를 안 하고 흑강도로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과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놓고 찍으시면 돼요. 로드 앤 세이브 이거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근데 처음에 디폴트 상태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거 누르시면 그냥 본 상태로 가요. 이렇게 누르면 맞죠? 자, 화장도 4000부터 450으로 돼 있는데요. 나는 4000부터 3000까지만 찍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기본 설정을 3000으로 해놓으면 여기 지금 3000이 와요. 나중에 다른 거 뭐 4000부터 400까지 찍어야 되겠다 할 때 요거 누르시면 되죠. 레졸루션 기본 4K이고요. 0.5에서 64까지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0.5를 찍어 놓으면
지글지글지글지글하게 나오겠죠. 그냥 이런 매끈한 피크가 아니라 지글지글지글지글하게 피크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촘촘하게 나오겠죠. 가스에 찍을 때는 레졸루션 일. 바꿔줘야 되죠. 가스는 1이나 혹은 0.5 이렇게 찍죠 보통. 싱크 볼펜. 스캔 타입은 보통 저기 종이 하나만 주세요. 이런 것을 셋업에 가서 다 지정을 합니다. 셋업에 인스트루먼트에 가서 이걸 했죠. 됐고요. 0.1에서 1이요. 0.1 아니면 1이라고 했죠. 1. 아, 0.5. 레디 체크. 근데 지금 4로 찍었는데 아까 엄청 빨리 찍혔잖아요. 네. 그러면 4로 해가지고도 그 정도 속도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요즘은 뭐 빠르네. 완전 빠르네. 요즘 몇 초 만에 그냥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찾고 있는 거죠. 예. 아, 그거 저희도 바뀐 지가 올해 금방 바뀌어서 그거랑 우리 선 약간 기준으로 이거 기준 이상 잡는 잡는 거. 거, 이하 잡는 거 그거 네. 하고 저희 어떤 거 찾아야 네. 돼. 그거 아까 그냥 그- 이거 그 가로선 선이 그거 있어요. 하나만 그 딱 선이 지정해 있어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가로 이 세로 가로 썼잖아. 세로선 있었을 때 뷰 위에서 거기 그거 호리젠탈 해놓고 그걸 그거 선 당겨가지고 위아래로 올려주고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 피크 그렇게 하고 피크를 아까 피크 한번. 나오게 해놓으면 요 위에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찾을게요. 아니에요. 아 맞을 우리 것 거는 같은데 우리 거는 그렇게 한번 돼 있어. 지금 네. 피크 한번 네. 보세요. 레벨 피크요? 응. 아, 안 되네. 아니네. 네. 그 왔다 저희 갔다 찾는 해도 거 안 뭔지 되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이상- 레벨 피크 지정하는 게 이 어. 버전이 바뀌어서요. 어. 이게 다른 곳에 저장이 위치에 있어서 예전 위치면 제가 찾는데 그냥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셋업에서요. 레디 체크에 왔어요. 레디 체크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 아, 목이 잡아볼까? 업시사 체크. 스탠다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장돼 있는 게. 아까 왜 5개 필터 있고 그랬죠? 요런 파장 위치가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 동안 이제 벗어났느냐 기준을 우리가 정해주는데 사실은 자동으로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이즈나 트러프치나 컨테미네이션, 퀀텀 컨트롤이나 레지치기는 다 우리가 다 하나씩 지정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기본으로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나중에 이상 있을 때. 네. 그다음에 verification. 이것도 마찬가지. 레디 체크나 베리피케이션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ASTman이나 아는 그 외에 다른 그 표준 물질에 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스펙트럼을 여기 넣어 놓으면 그 스펙트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 찍혀지지 않는지 볼 수도 있어요. 익스포트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뭐 이메일 쓸 때 하는 거고 피크 디텍션 이거 같아요. 맞네. 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네. 스레스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레스홀드인데 2%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0.01로 해볼게요. 0.01로 하고 그 레벨 피크 있죠. 이건 지금 업저번스니까 일단은 트랜스로 바꿔주고요. 레벨 픽하면 이렇게 다 나오죠. 0.01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2%로 해서 어딨지? 좀 줄어들었나요? 정말 이걸 뭐 10%로 해서 여기 리셋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하고 예. 안 되네. 되나? 이거 셋업에서 귀찮게 돼. 진짜 한 번만 이거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 의미가 없는 거죠. 보통은 몇 2%요. 하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2% 돼요. 업저번스로 보면 0.0088. 자동 변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2%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피크가 뜨고요. 만약에 나는 한 10%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을 아 제가 해놓으시고요. 물어본 이거 자동 바뀌네. 이 리셋. 수치. 그렇죠. 수치. 지금 응, 바뀌죠. 그거 본 거예요. 바뀌죠.
피크 디텍션. 이게 스레솔드예요? 그러니까? 아 네. 맞네 스레솔드. 네. 근데 여기서 스레솔드 딱 하고 리셋하면 여기 바로 적용이 리프레시일 되나요?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 리프레시. 10% 해놓고 리프레시 아 하는 그렇네. 그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교육하면서 내가 배우네.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울 때는 그 중에서 하나만 지우고 싶을 때 눌러가지고 지우면 돼요. 아 괜찮네 저. 지우면 되고 다 지울 때는 클리어. 옛날에 클리어 올 리무브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모르겠어요. 피크 디텍션 뷰에 가보면 X축은 오토레인지 뉴 데이터, Y축은 얼마 이런 거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오토로 다 두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기본은 오토로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맞춰줘요. 색깔, 글자 크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뷰, 어드밴스, 라인, 선 모양 어떻게 할 거냐, 둥근 거, 선형, 직선 뭐 등등등 장난할 때 말입니다. 셋업에 패스 랭스 이거는 가스셀에 대한 거고요. 이제 혹은 가스셀 혹은 정량할 때 쓰는 건데 희석을 했다. 근데 10배 희석을 했어요. 근데 항상 10배 희석 있는 건 계산해주기 힘들잖아요. 10배 희석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억을 넣어주는 거 배수로. 그 다음에 퀀트 정량의 셋업이에요. 여기서 정량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정량 그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나는 비어스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만들어진 메서드를 찾습니다. 찾아서 지정해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정량할 때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컴페어는 아까 보여드렸죠? 요걸로 컴페어 하겠다. 지우고 싶으면 클리어. 난 뭔가 추가하고 싶다. 폴더로 해도 되고요. 싱글 스펙트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서치. 라이브러리 이런 거 인클루드 쭉 눌러주면 이런 거 포함돼서 나오고요. 자, 내비게이션 와서 샘플 테이블 샘플 1, 2, 3 됐죠? 이거죠? 그죠? 아까 찍은 샘플에 대해서 샘플 테이블 1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샘플 3 이거 지우고 싶다. 딜리트. 그러면 내비게이션에도 없죠. 2 이거 다 필요 없다. 딜리트. 마찬가지 내비게이션에도 없죠. 샘플 테이블